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느라 힘드시죠? 오늘은 여러분의 그 독학 여정에 힘을 좀 보태드릴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중에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주 유용한 기출문제 풀이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전선의 길이를 처음보다 4배로 늘렸을 때 저항값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도선 반지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아마 시험 준비하시면서 한 번쯤은 이게 뭐지? 하고 고민해 보셨을 법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걸 좀 깊게 보려고 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도체 저항이랑 길이, 또 단면적, 그리고 반지름 사이의 관계, 이것만 좀 명확하게 꿰뚫어 보자는 거죠. 근데 이 관계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유사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정답을 딱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먼저 문제 상황부터 좀 명확히 해야겠죠. 전선 길이가요, 처음보다 4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기 저항은 처음값 그대로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전선의 굵기, 그러니까 반지름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이게 질문이죠. 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열쇠는 역시 도체 저항의 원리입니다. 그 블로그 설명에도 잘 나와 있던데요. 도체의 저항, 우리가 보통 R이라고 쓰죠. 이게 그 물질 고유의 성질인 고유 저항, 로우라고 하죠. 그거랑 길이, L에는 비례하고요. 전기가 흐르는 통로 넓이, 즉 단면적 A에는 반비례합니다. 수식으로 딱 쓰면 R 이꼴 로우 곱하기 L분의 A 이렇게 되죠. 이게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그렇군요. R은 로 곱하기 L 나누기 A. 야, 이 공식 안에 진짜 답이 다 숨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문제에서처럼 길이가 4배, 그러니까 4의 L이 되면요. 다른 조건, 재질 로나 단면적 A는 그대로라고 치면 저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공식에 따르면? 네, 아주 직접적인 관계죠. 보세요. L이 분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L이 4배가 되면 R도 똑같이 4배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비례 관계예요. 뭐랄까, 길이가 길어지면 전자가 가면서 부딪힐 장애물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길이가 4배 늘면 저항도 4배 커진다. 이거군요. 그런데 아까 문제에서는 저항이 처음이랑 똑같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4배 늘어난 저항을 뭔가로 상쇄시켜야 하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할까요? 네, 그렇죠. 그럼 다시 공식을 보세요. R은 로 곱하기 L 나누기 A. 길이가 4배가 돼서 저항이 4배 커지는 그 효과를 없애려면 이번엔 저항이랑 반비례 관계에 있는 요소를 조절해야겠죠. 바로 단면적입니다. A는 수식에서 분모에 있잖아요. 맞다. 분모.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군요. 그러니까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면 저항은 커지고. 그럼 저항을 4배 커진 것에서 다시 원래대로, 즉 4분의 1로 줄이려면 단면적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저항을 4분의 1로 줄여야 하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는 단면적 A는 반대로 4배 늘려줘야 합니다. 길이가 4배 늘어나서 저항이 4배 커지는 효과 곱하기 4, 이걸요 단면적을 4배 늘려서 저항을 4분의 1로 줄이는 효과 나누기 4, 이걸로 정확히 상쇄시키는 거죠. 와, 진짜 딱 맞아떨어지네요. 길이 증가 효과 4배랑 단면적 증가 효과 4분의 1과 서로를 그냥 완벽하게 상쇄시켜버리네요. 그래서 결국 저항은 처음값 그대로 유지되는 거군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딱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는 지금 단면적을 4배 늘려야 한다는 결론까지 왔죠. 그런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본 건 단면적이 아니었어요. 반지름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였죠. 맞다. 반지름. 제가 또 깜빡했네요. 전선의 단면은 원 모양이니까. 원 넓이 공식, 그거 떠올려야겠네요. 단면적 A는 파이 R 제곱. 그렇죠. 여기서 단면적 A가 4배, 4A가 되어야 한다면 파이는 상수니까 그대로고 그럼 R제곱 부분이 4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A는 파이 R 제곱이니까 4A는 파이 곱하기 새로운 반지름 제곱. 이게 되어야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반지름 제곱이 원래 반지름 R 제곱의 4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어떤 수를 제곱해야 원래 수 제곱의 4배가 될까요?
제곱해서 4배. 잠깐만요. 그냥 4배인가? 아니지. 제곱이니까. 아, 원래 수의 2배. 2배를 제곱하면 2열 제곱은 4할 제곱이 되니까 딱 4배가 되는군요. 와, 그럼 반지름은 그냥 2배만 늘리면 되는 거네요. 야, 바로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진짜 많이 혼동하시죠. 단면적이 4배가 되어야 한다니까 반지름도 그냥 400겠거니 생각하기 쉬운데 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은 그것의 제곱근인 2배만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록에서 제시한 정답 3번 2배로 늘린다가 딱 맞는 거죠. 이야, 이 제곱 관계. 와,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면적은 4배인데 반지름은 2배라니. 이거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실수하기 정말 딱 좋은 포인트 같아요. 이 문제 하나로 저항, 길이, 단면적, 반지름의 관계를 아주 확실하게 복습한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사실 중요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전선의 재질, 로우나 주변 온도 같은 다른 조건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가정이죠. 그리고 보니 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도 그런 좀 부가적인 내용들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길이와 면적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더 고려할 게 있다. 뭐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온도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뭐 항상 이상적인 조건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블로그에서 언급한 첫 번째 추가 정보가 바로 온도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구리선이나 알루미늄선 같은 금속 도체는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들의 진동이 막 커져요. 그래서 전자의 흐름을 더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혹시 온도가 번하는 조건을 줄 수도 있으니 이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온도가 오르면 저항이 커진다. 일반적인 금속의 경우군요. 그런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모든 물질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블로그에서 두 번째로 언급한 것처럼 반도체 있잖아요.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에 쓰이는 거요. 이런 반도체나 일부 절연체는 오히려 온도가 상승하면 내부에서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입자들, 그러니까 전자나 전공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지거나 더 활발해져요. 그래서 저항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걸 부성 온도 계수를 갖는다고 하죠. 금속이랑은 정반대 경향이니까 시험에서 함정으로 나올 수 있어서 구분해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물질마다 특성이 이렇게 다르군요. 그럼 그러니까 고유저항 값 자체가 온도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확히는 고유저항 자체가 온도의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온도 변화도 고려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에서 전도율이라는 개념도 소개했는데요. 시그마라고 쓰죠. 이건 방금 말씀드린 고유저항 로와 정확히 역수관계입니다. 즉 시그마 이퀄 로분의 1이에요. 역수관계요? 그럼 고유저항이 클수록 전도율은 낮고 고유저항이 낮으면 전도율은 높겠네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고유저항이 얼마나 전기를 못 흐르게 막는가 이걸 나타낸다면 전도율은 반대로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은이나 구리처럼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물질은 고유저항이 매우 낮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율은 매우 높죠. 결국 같은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었죠. 핵심은 뭐였냐면 도체 저항 공식 R 이퀄 로 곱빼기 LA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공식 하나에 길이, 단면적, 그리고 재질이라는 저항의 주요 결정 요인이 모두 다 담겨 있는 거죠. 네, 이 공식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관계를 확인했죠. 첫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저항은 길이에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길이가 2배, 3배 늘어나면 저항도 똑같이 2배, 3배 커진다는 거였죠. 둘째는 저항은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는 것. 단면적이 2배, 3배 커지면 저항은 반대로 2분의 1, 3분의 1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서 커진 저항을 상쇄시키려면 단면적을 같은 비율로 늘려줘야 원래 저항값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오늘 문제처럼 길이가 4배 늘었다면 단면적도 4배 늘려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결정적인 포인트, 단면적 A는 반지름 R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 A 이퀄 파이 R 제곱.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단면적을 4배, 즉 2의 제곱배 늘리자면 반지름은 그냥 2배만 늘리면 되고, 만약 단면적을 9배, 3의 제곱배죠. 이걸 늘려야 한다면 반지름은 3배만 늘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서 계산 실수하기 정말 쉬운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곱 관계 정말 놓치면 안 되겠네요. 여기에 추가로 온도가 변하면 저항값이 변할 수 있다는 점, 특히 금속과 반도체, 절연체의 경향이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전도율, 시그마의 역수라는 개념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이 저항 관련 문제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전기기능사 AI 학습노트 블로그의 문제풀이를 마치 나침반처럼 삼아서요, 전선의 길이, 저항, 단면적, 그리고 반지름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본적인 물리적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전기 이론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데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저항 공식 R이 꼴, 로 곱하기 A분의 L에서 주로 L, 즉 길이와 A, 단면적, 그리고 A와 관련된 R, 반지름의 관계에 집중했잖아요. 이때 우리는 로, 즉 고유 저항, 다시 말해 전선의 재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구리선, 알루미늄선 등등 재질에 따라서 이 로 값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혹시 똑같은 길이와 반지름을 가지더라도 재질, 즉 고유 저항 로 값이 다른 전선을 사용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배운 L과 A, R의 관계가 이 재질이라는 변수와는 또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다음 학습 단계로 나아가는데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